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3부 이문영 팀장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설명의 자료 91페이지 보시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비대면 설명의 만족도 조사는 향후 설명의 방식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중환자실의 최근 5년간 입원 환자는 11.7%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58.9% 증가함에 따라 비용 효과적인 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일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70대 이상 환자는 49.9%를 차지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중환자실 입원 진료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절차입니다. 평가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 평가 결과는 의료질평가, 상급 종합병원 지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차 평가 지표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4년 진료분에 대한 1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2019년 진료분에 대한 3차 평가까지 진행했고 현재는 개선 방안에 대한 위탁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9년 5, 6, 7월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을 평가했습니다. 대상 환자로는 만 18세 이상 일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이며 제외 대상은 중환자실 입실 기간이 48시간 미만이거나 신생아, 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산정특례 화상 환자입니다. 평가 대상 건이 10건 미만인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수 및 건수 현황입니다. 평가 자료 수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287기관의 기간 현황 조사표, 그리고 42,637건의 환자 조사표로 평가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평가 대상의 지역별 기관 수는 경기, 경상, 서울, 전라권 순으로 많고 서울 경기권이 전체 비율의 43.2%를 차지합니다. 평가 지표는 총 14개의 지표로 평가 지표 7개와 모니터링 지표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표란 기간별 지표값 산출 후 개별 기관에 통보하되 공개하지 않는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는 전담 전문의와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장비 및 시설, 진료 프로토콜 등을 보는 구조지표 4개와 신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과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를 보는 과정지표 2개,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지표 세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전담 전문의 1인당 병상수입니다.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전담 전문의가 있는 경우 중환자실 진료 수준이 올라가고 환자 예우가 좋아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으로는 전일 전담 전문의와 반일 전담 전문의가 있습니다. 3차 평가 결과 전담 전문의 1인당 병상수 전체 평균은 22.2병상으로 2차 24.7병상에 비해 2.5병상 감소했습니다. 종별 평균은 상급 종합병원이 17.3병상, 종합병원이 24.5병상입니다. 전담 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2차 113기관에서 134기관으로 21기관 증가했으나 아직 종합병원의 62.4%는 전담 전문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간호사 1인당 병상수입니다.
중환자실 내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중환자실 진료 수준이 올라가므로 선정된 지표입니다. 신병원에 신고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미신고 기간의 경우 표준화 구간 최하 점수를 적용합니다. 평가 결과 간호사 1인당 병상 전체 평균은 2차 대비 0.02병상 증가한 1.03병상입니다. 간호사의 3교대 근무를 감안하면 한 명당 3, 4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 번째로 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입니다. 환자가 중증 상태에 빠졌을 때 상태를 유지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세부 목록 6가지 중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6가지, 종합병원은 5가지 이상 구비 시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4.2개로 상급 종합병원은 6개, 종합병원은 3.9개였습니다. 종합병원이 최소 0개에서 최대 6개로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42기관 모두 6개를 구비하였고 종합병원은 106기관에서 5개 이상 구비했습니다. 하나도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2차 9기관에서 3차 3기관으로 감소했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요양기관 보건의료자원 신고 업무 서비스입니다. 접속 경로를 통해 들어가시면 각 요양기관의 장비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입니다. 중환자 진료 시에 표준화된 진료 지침과 프로토콜을 통해 환자의 예우를 좋게 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총 9가지의 진료 프로토콜 구비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이 97.1%로 대부분 프로토콜을 구비하였고 하나도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5기관이었습니다. 프로토콜을 모두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6기관에서 5기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중환자의학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프로토콜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신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입니다.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 수분의 신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을 실시한 환자 수로 산출하고 중환자실에서 미드나잇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초과하여 인공호흡기 적용한 건만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방요법은 항응고제 투여, 압박 스타킹 적용, 뉴마틱 컴프레션 시행 3가지 방법이 있고 분자 포함건과 분모 제외건은 슬라이드 내용과 같습니다. 평가 결과 평균은 92.4%로 2차 대비 3.8%포인트 증가했지만 13개 기관은 아직 신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예방요법 중 뉴마틱 컴프레션 실시 비율이 55.6%로 가장 높았고 예방요법을 2가지 이상 시행하는 비율은 19.4%입니다. 6번째로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입니다. 표준화 사망률이란 실측된 실제 사망자 수와 중증도에 의해 계산된 예측 사망자 수의 비율을 뜻합니다. 표준화 사망률을 계산할 때는 실제 사망률을 기대 사망률로 나누고 조 사망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때 조 사망률은 모니터링 지표 11번의 중환자실 사망률을 사용합니다. 평가 결과 표준화 사망률 평가를 하는 기간은 226기간으로 2차 203기간 대비 6.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는 기간은 79기간에서 61기간으로 감소했습니다. 기관별로 사용하는 중증도 평가 도구는 다양했으며 상급 종합병원은 아파치2, 종합병원은 셉스3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증도 보정 도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7번째로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입니다. 중환자실 입실 후 일반 병동으로 전실된 건 중 48시간 이내 재입실 한 건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된 프로시저로 재입실이 예정된 경우에만 분자 제외됩니다.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의 평균은 1.0%로 2차 1.6% 대비 0.6% 감소했으며 재입실 발생 기간은 134기간이었습니다. 48시간 이내 재입실률에 관한 Q&A입니다. 첫 번째, 중환자실 입실 기간이 48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 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 입실 기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후 세 번째 입실 건은 체류 시간이 48시간 미만이라도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한 세 번째 입실이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며 재입실 대상 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지표별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지표도 7개로 구성되며 다직종 회진일수 비율,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비율을 보는 구조지표 2개와 감염 관련 번들 수행 여부를 보는 과정지표 1개, 중환자실 사망률과 중심도 간 혈행 감염률,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폐렴, 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을 평가하는 결과지표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 지표인 다직종 회진일수 비율입니다. 중환자 전담 전문의 주도로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이 다학제 진료를 하여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지 평가합니다. 전담 전문의가 포함된 3직종 이상의 팀이 주 2회 이상 회진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직종 진로 기록지를 중환자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다직종 회진일수 비율의 평균은 17.5%로 2차 대비 2.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지표인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비율입니다. 인공호흡기 적용한 건이란 중환자실에 입실한 건 중 중환자실에서 미드나잇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초과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비율의 평균은 20%로 2차 대비 0.4%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모니터링 지표인 감염 관련 번들 수행 여부입니다. 적극적인 예방 지침을 통해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을 줄일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 진료 과정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중심도 간 삽입 또는 교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 요로카테터 삽입 또는 교체 시 총 3가지 번들 수행 여부를 평가하며 번들 관련 참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항목 중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 번들이 가장 수행률이 높으며 2차 대비 감염 관련 번들 수행률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모니터링 지표인 중환자실 사망률 지표입니다. 중환자실에서 퇴실한 환자 중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를 비교하는 지표로 뇌사 판정을 받거나 평가 종료 시점에 계속 입실 중인 환자는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모니터링 지표인 중심도 간 혈행 감염률 지표입니다. 중환자실 내에서 중심도 간 거치 1000일당 발생한 중심도 간 혈행 감염률을 모니터링하는 지표입니다. 여섯 번째 모니터링 지표인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폐렴 발생률 지표입니다. 중환자실 내 인공호흡기 시행 1000일당 발생한 폐렴 발생률을 모니터링하는 지표입니다. 일곱 번째 모니터링 지표인 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입니다. 중환자실 내에서 요로카테터 거치 1000일당 발생한 요로감염 발생률을 확인합니다. 모니터링 지표 중 결과지표 4개의 평가 결과입니다.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의 중환자실 사망률은 14.1%이고 나머지 감염 관련 지표들은 모두 2차 평가 결과보다 감소했습니다. 감염 관련 참고 사이트는 코니스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감염 관련 지침과 번들 참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3차 평가 종합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의 종합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지표의 특성 및 분포 형태를 고려하여 지표값을 표준화한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지표 7개의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점수와 가중치를 활용하여 100점 형태로 기간별 종합점수를 산출합니다.
지표별로 표준화 방법 및 구간에 따라 5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구조 지표가 60%, 진료 지표가 40%를 차지합니다. 지표별 표준화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더하면 종합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의 종합점수 산출 결과입니다. 종합점수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2차 평가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체 기간 중 1등급의 기간 수가 64기간에서 81기간으로 증가하였고 2등급 기간 역시 증가한 반면 4, 5등급의 기간 수는 감소했습니다. 3차 평가 결과 발표 후 기사들과 권역별 1등급 기간수 분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신뢰도 점검 안내와 조사표 작성 요령, 중환자실 입원료의 특정 내역 JT003 기재 안내와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뢰도 점검 시 발생한 오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뢰도 점검이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조사표 작성 내용과 진료기록부, 장비 구입 증빙 자료 등 제출 자료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간 조사표의 오류 내용으로는 전담 전문의의 휴가, 출장 시나 외래 진료 업무 시의 세부 기준을 미충족하는 오류, 다직종 회진 시 근무표와 회진 일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중환자실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신고 내역과 조사표 기입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신고 모델과 제출 모델이 불일치하는 경우, 요로 카테터 및 중심 정맥관 범들 제출할 때 삽입 및 교체 시 수행 범들이 아닌 유지관리 수행 범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자 조사표의 주요 오류 내용으로는 입원 개실 또는 중환자실 재실 기간 관련 조기 종료 오류가 있습니다. 평가 종료일에 임박해서 입실한 환자라도 중환자실 입실 후 48시간을 유지하면 평가 대상이므로 조기 종료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73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각 입실별 인공호흡기 적용 오류는 74 슬라이드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8시간 이하로 적용한 경우 인공호흡기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오류는 77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48시간 이내 재입실은 중환자실 퇴실 전 계획된 프로시저로 중환자실 재입실이 예정된 경우에만 제외 사유로 인정되는데 퇴실 후 계획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입력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 도관과 요로 카테터의 삽입일, 제거일 오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실 이후 삽입한 경우에만 작성 대상이 되며 중심 도관이나 요로 카테터를 거치한 상태로 퇴실한 경우는 퇴실일을 제거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요로 카테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한 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78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사표 작성 요령입니다. 조사표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특정 내역 기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JT003이란 중환자실과 호스피스 임종실의 특정 내역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한 중환자실과 호스피스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 기간의 시작과 종료 일자를 기재하는 특정 내역입니다. 이 특정 내역은 향후 중환자실 평가와 암질환 평가에 이용될 예정이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재 형식은 입원 기간이 2019년 5월 20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라면 2019-0523입니다. 중환자실 입실이 2회이고 입원료가 2줄로 청구된 내역이 있다면 예시의 내용처럼 줄번호마다 해당하는 특정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내역의 기재 오류 예시입니다.
1, 4번처럼 입실, 퇴실 연도에 오기재가 발생할 수 있고 프롬과 투가 역전되어 입력되거나 특정 내역 이외의 문자들이 입력될 수 있으니 특정 내역 기재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2019년 3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중환자실 평가 개선을 위해 위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조 과정 지표 중심에서 결과 지표 등 핵심 지표 평가로의 전환을 개선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21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내년에 연구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22년 하반기에 계획 및 수행 예정이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평가 시스템 알림방을 참고해 주시거나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에서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의 결과가 보고 싶으시며 QR코드 입력 후 들어가시거나 국민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